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수 법과경영문제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휴 이 끝자락 여야 기자 간담회도 열고 추석 민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추석 이후에 팽팽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추석은 말 그대로 온 민족, 온 결의의 명절이었다. 이렇게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했습니다. 과연 국민 세금만으로 경제를 굴려갈 수 있겠냐는 큰 걱정이 많았다는 점을, 이런 1년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에 관해서 상당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의 심각한 자괴감, 또 낙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추석 민심을 놓고 서로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평화다, 야당은 경제다,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무래도 소장님. 예.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이 화해 모드 평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가능성, 이런 것에 강조를 함으로써 자기가 잘하고 있는 점에서 좀 득점을 하고 싶은 그런 아마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야당의 경우에는 또 한편 지금 여당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의 어떤 수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략을 함으로써 여당의 어떤 강점을 좀 약화시키고 야당의 어떤 반사적 이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지금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예. 현실 자체가 또 지금 그런 식의 것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지지율에서도 이제 맞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또 돌아서서 이제 경제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또한 그렇죠. 예.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경제 상황은 피부로 많이 와닿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피부로 조금씩은 와닿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야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10월 정기국회 때문에 예. 그런데요.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추석 밥상머리에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전국 8도의 주민들이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제 여야가 얘기했듯이 이 밥상머리의 주요 화제는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남북 문제, 그리고 하나는 경제 문제인데 해석은 전혀 다르죠. 여당은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평화를 상당 부분 만들어냈고 결국은 평화가 경제로 이어질 것이다. 예. 실제로 이제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은 남북 문제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경협이 틀어지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제 신한반도 경제 지도 구상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해가는 성장 과정이다. 동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남북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경제 실정을 호도하고 있다. 예.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여야의 모습이 앞으로 정기국에서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야의 주장들이 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싶은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 이거는 사실 여야 이 평양 정상회담 이후로 넘겼습니다. 여전히 이제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면서 과연 이 비준 동의안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후속 대책 1순위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무슨 소리냐, 절대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떻게 비준 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역시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핫한 쟁점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예. 바른미래당이 약간 노선을 수정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괄적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는 찬성한다. 즉 4.27 판문점 선언뿐만이 아니고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하자라고 수정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방점은 처리에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립되는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반통일 또는 반평화 그런 정당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50%대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급 반등을 했죠. 그렇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직후에 해보니까 무려 11%포인트가 급상승해서 61% 갤럽 조사에서 나왔는데 예. 다시 KBS, MBC가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는 70% 초반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굉장히 가능한데 좀 개인적으로는 남북 문제가 예. 당리당략을 떠나서 좀 초당적으로 대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저 역시 이제 공방은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바른미래당의 어떤 궤도 수정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감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김명준 비대위원장도 약간의 호의적인 지금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조차도 이 비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의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압박을 하게 된다면은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다만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아직까지는 이제 4차 폼페이오 방북도 있군 합니다만은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어떤 모양이 갖추어졌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이제 결국은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시점적으로 좀 기다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전국적으로 가서는 아마 자유한국당도 이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 역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이번 추석 때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른 게 부동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문 보니까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날 정도인데 네. 정부에서 뭐 후속 대책, 뭐 추가 공급 대책까지는 안 냈는데 네네. 아직 추가 잡힐까요? 공급쟁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지금 고강도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내지는 어느 정도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관망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고강도 대책이 나왔을 때는 잠시 그 뜨거움이 좀 식다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러니까 그 대응들이 나오면은 다시 오르고 했던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정부에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은 추가적인 대책도 발표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제 서울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분들 간에 뭐라 그럴까요? 이 뭐 괴리감, 뭐 자괴감 이런 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여당에 굉장히 또 큰 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정부 여당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아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데 고용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뽑아 들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뚜렷할 만한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이 급등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빈부간에 맞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이제 괴리감이 더 생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강남을 중심으로 한 급등하니까 그렇죠.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제 더
절망감 내지는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 이 문제까지 어우러지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나름대로 정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지금은 관망세고 만약에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부동산이 급등한다. 예.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임시 방편적으로 예. 추격전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그렇군요. 좀 장기적으로 좀 처방전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갈리고 또 서울과 지방이 갈리고 이런 거 좀 집값만큼은 꼭 좀 잡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요. 여야 간에 전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싸늘한 분위기인데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위장전입 등 문제가 있는 이런 후보자들을 좀 스스로 용퇴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도덕적 결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이 관화한 상황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지금 난해한 교육 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데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해서 이 합의서 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를 채택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뭐 지금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시한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일인가 기다렸다가 또 채택 이제 다시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임명 강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불거져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장 전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도 단골처럼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에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식상한 메뉴처럼 들리기도 하고, 흠결이 분명히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낙마를 시킬 정도의 큰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교육부 사장을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요, 제 말은 지금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서 유은혜 장관으로 이제 교체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으면은 교체라고 그러면은 아닙니다. 유은혜 장관 이제 지명자에서 또 다른 사람 아닙니다. 교체를 얘기했는데 제 표현이 아마 헷갈리게 할 수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은혜 장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여당 내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택이 불발된다면 지금 이지수 소장님 말씀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자, 강행하면은 여야 간의 산적한 문제 해결하기 특히 그 판문점 비준안 같은 거. 동의안 같은 거 해주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운 문제죠. 유은혜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법상 대통령이 청문 채택 보고서가 채택 무산이 되더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명을 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경우는 결사 반대 입장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혁 입법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예산안을 통과해야 되고 더구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더구나 또 플러스 최근에 굉장히 여론의 지지율이 급반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교육부 정책을 장기간 표류하도록 공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채택 시간 마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분을 낙마시키면 굉장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인 인사인데 앞으로 타격을 연쇄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강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 모두 유은혜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한 10일 후면은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10일 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이해찬 대표의 후임으로 노무현 재단 새 이사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2년이죠. 대선 당시부터 노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었는데 지난해 개봉이 되었던 노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후보님, 제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저도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 점이 있어요.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글도 잘 쓰고요, 제가. 후보님이 저한테 없는 거 가지고 계시. 후보님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스러운 분이었고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추모하는 자리마다 빠지지 않았던 유시민 전 장관인데, 자, 그런데 역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들을 쭉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현직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쟁쟁한 인물들인데 일각에서는요, 정계를 잠시 떠났던 유시민 전 장관 이사장직을 수락함과 동시에 정치 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정치를 본격적으로 재기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정치와는 거리를 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원체 이제 거물 정치인들이 했던 자리다 보니까 유시민 장관이 내정됐다라는 뉴스 자체만으로도 유시민 장관이 이제 정치에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까지도 유시민 장관이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라는 식의 의견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언제든지 정치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유 전 장관이 단지 이사장을 수락했다는 것만으로 정치에 복귀했다 내지는 보다 더 지금 이제 다시 일선으로 뛰겠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치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를 맛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기는 아직까지는 정치에 다시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출연료도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정치할 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저는 이제 소장님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정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정치의 영역에 있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술이라든지 그렇죠,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국은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의의 정치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언제 왜 정계 은퇴 선언했느냐가 중요한데 2013년 2월에 그만뒀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그 정계 은퇴 선언의 변이 뭐냐면은 원하는 삶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굉장히 지쳤고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표현이 뭐냐면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식어가 붙으면 해석이 영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뭐냐?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계형 정치는 안 하겠다. 또는 급여가 나오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다른 범위 내에서 정치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미 해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이 더 크게 나가면은 결국 이제 대권 도전이라는 그런 문제가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권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유시민 전 의원이고 전 장관이신데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하얀 바지 입고 와서 그때 한국당 의원들이 복장 때문에 우리 뭐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인사 못 받겠다고 퇴장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3년 반 남았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얘기 잠시 좀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일부 친박계 의원들 한 6명 정도가 당권 출마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황 전 총리 뭐 즉답은 피했다고 하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 100%라고 봅니다. 100%다.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예. 정치 행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출판 기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게 보면 이제 황교안이 답이다. 라고 이제 사실상 돼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또 그 대상이 젊은층 청소년들이에요. 결국 이제 이 부분으로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이 나가야지 길이 열리는데 이런 행동, 이런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본인이 예. 정치적인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친박계 의원들 6명이 지금 만나서 당권 도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도전을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권유를 했죠. 그런데 예. 본인은 아직까지는 결심이 안 섰다.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았지만은 이미 이제 그런 화법 자체가 예.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리면 전당대회 룰이 중요한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대표가 떨어져도 예. 참점자가 되면은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당권 도전 선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확실한 친박이라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치적인 행위는 또 당권 도전 행위는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인적 쇄신하면서 모든 당협위원장 다 이 일괄 사퇴를 받았는데 친박계 의원들의 반격이다 이렇게 보면 좀 과한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금 친박계 의원 6명이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당협위원장의 사직서를 받은 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상이 되고는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봤었을 때 과연 황교안 전 총리의 일선, 그러니까 이제 부각과 동시에 그것을 연결해서 해석할지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당권 도전 내지는 그보다 더 큰 꿈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아마 정가에서는 이제 다 받아들여지는 사실로 예. 처럼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분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온 이후에 예상보다 존재감이 크지 않고 또한 혁신력도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명분은 충분히 이제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이제 발표 내지는 의지 이런 것들만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지수 원장, 배종호 교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